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상승 기온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세고요. 약세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며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뭐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또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이유들을 찾아서 머닝 전략입니다. 신영목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에 중국에 수출하는 칩 H20에까지 규제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엔비디아 하락하고 국내 반도체주가 또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부터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얼만큼의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센치 굉장히 안 좋은 그렇죠. 거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엔비디아에 지금 뭐 납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뭐 지장이 없고요. 네. 오히려 뭐 좀 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마 H20이 막힘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이 중국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그 개연성도 있거든요. 물론 뭐 전체 매출액단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겠지만, 그리고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H20에 나가는 물량이 1분기 이미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3월까지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이상 뭐 여기 더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뭐 재고를 뭐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단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주로 메인은 아마 12단으로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는 밸류체인에 이런 해당되는 회사들도 큰 어떤 타격은 없다. 근데 우리가 또 엔비디아를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 뭐 시간에서 한 5, 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그러니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마치 이제 중국이 수출 규제가 된다고 하니 굉장히 좀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네 번째 시장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3% 정도가 차지를 하는데, 물론 13%가 올해 감액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이제 지금처럼 타격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떤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뭐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센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뭐 서로 계속 관세를 올려가면서 이 대치 국면으로 가다가 최근에 좀 그게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서 비관세 분야로 이제 이런 어떤 경쟁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중국이 히토류를 이제 수출 금지를 시켰고요. 몇몇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미국이 맞받아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관세 부분으로 확대되는 게, 확전되는 게 약간 시장의 센치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정 국면을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난번 관세 전쟁에서의 주가의 낙폭까지는 그 하단까지 갈 정도의 또 큰 이슈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기업의 본연의 가치, 왜냐하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1분기 코스닥 1분기 실적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 시즌 이후에 2분기, 3분기 어떤 매출과 영업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주가만 싸진다면 이런 흔들림이 있는 구간에서 모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잘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숫자로 관세 올리는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한계점에 봉착했고요. 그것이 아닌 방법들로 히토류를 뭐 규제한다든지, 미국은 뭐 미국의 상당된 중국 기업들 뭐 상장 철회 철폐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뭐 막가파식으로 가는 건데요.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거 가운데 좋아하는 얘기가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라.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시간 쓰지 말고 알 수 있는 것, 기업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스터디하라는 얘기가 딱 우리 이사님 시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얘기하면요, 늘 이제 이 히든 밸류 기업들을 소개해 주는데, 넥스틴이라는 그 검사 장비 업체를 지난번 2차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HBM 검사 장비 수주 얘기가 나왔군요. 네, 근데 주가는 뭐 그렇게 또 그 영향을 강하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넥스팀 한번 리뷰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우리나라 지금 장비 회사들, 반도체 장비 회사, 소재 회사들 보면 네. 작년이 최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성장하고 내년까지 성장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시장으로 인해서 주가만 빠진다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가자고 말씀드리고 그런 단에 있는 게 넥스틴이고요. 지금 최근에 한 2차례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네. 검사 장비가 진입이 양산 장비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언론 보도에 의해서 따르면은 지난주 한 금요일쯤에 소량의 장비가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퀄테스트 장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양산 장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예. 아마 양산 라인에 들어가서 문제 없이 검사를 잘 되는 어떤 수율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 효과를 확인된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발주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에서 보면은 작년에 넥슨이 전체 매출 한 1,10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 예상이 전체 매출이 한 1,5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400억 이상을 이 검사 장비가 담당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컨센은 한 10대 이상은 들어갈 것이다, 상반기에. 근데 좀 약간 눈높이가 더 높아졌더라고요. 왜냐면은 장비가 아무래도 양산 라인에 들어갔을 때 수율을 잡는 이런 확실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지금 시장의 컨센이 15대 이상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근데 이거는 네. 국내 고객사로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고 네. 지금 HBM을 만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마이크론도 12단까지도 결론적으로 만들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양으로 이제 퀄테스트 통과됐기 때문에 12단 만들 건데 거기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눈높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넥스틴의 어떤 이 밸류를 어떻게 줄 것인가. 왜냐면은 넥스틴이 그동안에 항상 보면은 중국으로 매출이 많다 보니까 PER을 한 10배 정도뿐이 안 줬는데 네. 마진 뭐 OP 마진이 한 30% 40%가 나와도 그 정도뿐이 안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규 산업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을 해주는 이런 구간이 전체 매출액에서 한 20% 이상을 신규 사업에서 나왔을 때 리레이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작년 매출 1,100억에서 올해 1,500억까지 가는데 네. 한 올해 신규 매출 크로키의 장비가 한 30% 이상의 신규 매출단에서 차지해 준다고 한다면은 사실 올해는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특히 이제 네. 넥스틴 같은 경우에 경쟁사가 온투 캠텍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온투 이노베이션과 캠텍이라는 이 장비 8단에서 쓰던 장비를 밀어내고 12단에서는 지금 넥스틴만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온투 캠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30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비들을 대체하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계속 꾸준히 이게 발주가 한 번에 나올지 아니면은 두세 대 단위로 계속 꾸준히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본격적인 신규 이 장비의 어떤 매출의 확대가 이제는 이 리레이팅의 어떤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올해 한 600억 정도를 버는데 지금 시가총액 6천억. 근데 저는 한 20배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업사이드는 되게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좀 우리가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 이런 네. 장비 회사 중에서는 넥스틴을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크로키라고 한 게 HBM 검사 장비 같아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고요. 이게 뭐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장비 수주했다고 해서 사실 주가가 10%, 15%빵 뛰었다가 쭉 밀려서 윗꼬리 만드는 거 별로 좋은, 세론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기대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뭐 이제 스터디라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요. 네, 넥스틴 리뷰해 주셨고요. 오늘 주목할 히든밸류 종목 준비해 오셨군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시장이 매크로한 부분이 안 좋고 거기에다 모든 시장이 다 집중돼 있지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 특히 전공정이라든지 이런 뭐 넥스틴 같은 후공정에서 검사 장비하는 이런 회사들 네. 작년보다 매출이 점점 좋아지고요. 내년도 계속 좋아지, 성장의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도 성장의 그림으로 가는 회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거기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HBM 8단, 12단, 또 이제 16단, 뭐 이제 HBM 4까지 나올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HBM을 올리는 원재료는 웨이퍼지 않습니까? 웨이퍼의 질이 좋아야 HBM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HBM을 쌓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웨이퍼를 더 미세하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점점 고도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에 대한 어떤 전공정 투자는 지지부진해도 거기서 이제 어떤
전환 투자. 좀 더 미세하로 전환되는 전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게 왜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치면은 음식에 원래 이 재료가 좋아야 음식 맛도 그렇죠. 좋을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재료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장비고, 그리고 그걸 전환하는 이런 시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구간으로 우리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최대 그동안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고객의 어떤 매출처가 좀 약간 한정돼 있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예. 있었는데, 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지금 북미 고객사도 아마 이제 올해 상반기 내로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앞에 판매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도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영업이익률 한 33% 이상 잡으면서 상당히 좀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유리기판 쪽의 증착 장비도 지금 계속 파일럿 물량이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협의 중인데, 어떤 신규의 어떤 사업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세 이슈가 터지기 전에 전공정 장비주 중에서는 신고가를 먼저 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은 신규 고객사에 납품되는 이런 어떤 그런 약간 이슈도 좀 있었고, 네. 성장에 대한 어떤 이벤트도 굉장히 좀 좋으면서 이 전공정 장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때 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주가 다 조정받았고요.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 아마 뭐 2분기, 3분기, 특히 이제 좋은 것은 이런 전환 투자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또 12단에서 16단 혹은 뭐 HBM4 가면은 이 공정 전환을 더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본업으로도만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으로도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신규 고객사, 북미 신규 고객사까지도 신규 장비, 기존의 ADL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년까지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이런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 많이 받고 크게 이제 반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가는 34,950원이고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신영모 기사님 모실 때는 뭐 새로운 기업이 그날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사실 그것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새로운 히든밸류 종목을 발굴해 주시는 게 이 코너의 아주 큰 강점이고요.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살펴봤네요. 메리시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모 기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